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7월 29일의 경기 첫 번째로 KT와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소형준 선수와 양현종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소형준 선수입니다. 올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5패, 방어율은 5.9 기록하며 58개 이닝 동안 70개의 피안타 그리고 28개의 탈삼진 총 38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5월 말부터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소영준 선수입니다. 최근 6월 경기에서 이때 두산과의 경기에서 7이닝 동안 무실점 승리를 제외를 하고는 6월 9일 기아와의 경기 5개 이닝 동안 3개의 실점을 기록하며 안정감을 찾아가나 했지만 4연패를 내달아 하면서 결국 로테이션을 거르고 2주 만에 다시 마운드에 서게 되었던 소영준 선수입니다. 하지만 직전 두 경기 삼성과 NC를 상대로 등판하여 두 경기 모두 6개 이닝 동안 각각 2개의 자책점을 기록하며 노디 시전을 하면서 나름 선방을 한 소영준 선수죠. 어린 선수이기에 특급 신예로 기대를 받았던 부분이 부담감으로 작용했는지 공략을 당하였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 최근의 페이스가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며 복귀전에서 실점은 적게 하였지만 이 몸에 맞는 공을 포함해서 사사구가 총 3개로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 듯 보이죠. 가장 좋은 무게라고 보여주었던 이 슬라이더가 이 피안타율이 5할에 근접하는 피안타를 보여주면서 이 투심 패스트볼의 의존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 부분도 따라서 공략이 되면서 피안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안타율은 좌우 타자 모두에게 거의 3할에 근접한 지표를 보이면서 좋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이 두 번의 호투로 인해서 3할이 넘던 지표에서 그나마 2할, 3할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직구와 체인지업이 좋지만 이 두 개의 구종이 데이터도 좋게 나와 있지만 이 슬라이더와 이 싱커가 공략당한다는 것을 보면 역시나 마음을 푹 놓을 수는 없는 소영준 선수입니다. 소영준 선수도 승부를 결정짓는 변화구가 피안타율이 이렇게 높은 만큼 내일 기아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어서 상대 기아의 양현종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양현종 선수 이번 시즌 14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승 5패, 방어율은 6을 기록 중이며 72개 이닝 동안 83개 피안타, 59개의 탈삼진, 총 45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지금 커리어 사상 최악투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행히 직전 22일날 타격이 저조한 한화를 상대로 이때는 5개 이닝 동안 단 1개의 실점으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하였던 양현종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넷이 나오는 양현종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 양현종 선수의 문제는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 슬라이더는 노림수에 걸린다고 보여주는 반면 체인지업은 이 구위 자체가 공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타자들에게 맞아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 형성하고 있죠. 좌우 타자 피안타를 보시다시피 극적으로 엄청나게 나쁜 피안타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양현종 선수가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이 형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특히 좌타에게는 피안타율이 3할 2푼 9리로 많이 치솟았으며 KT를 상대로 이번 시즌 한 번의 호투와 한 번의 최악투를 보였던 양현종 선수에게 공략당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양 선발 투수 모두 이번 시즌 통산 3번째로 상대팀을 각각 만나게 되는 매치업입니다. 게다가 각각의 그 상대 전적들이 좋지 못하고 게다가 투수 자체에도 기복이 있는 만큼 불안 요소가 다분해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결국 28일 경기가 취소되기 전에도 양팀 타선이 힘을 냈던 것을 본다면 분명 소영준과 양현종 선수 모두 내일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불펜에서는 아무래도 기아가 우세하여 경기 후반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초중반 기아가 얼마나 실점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KT의 리그 정상급 평균 타율을 보여주는 타선과 기아의 홈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는 타선을 기반으로 아무래도 양팀 각각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키움과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이승호 선수와 박치국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키움의 이승호 선수. 이승호 선수는 시즌 13경기 등판하여 2승 4패 그리고 6.12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으며 60과 3분의 1이닝 동안 73개의 피안타, 총 41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에 호투는 온데간데 없고 7월 등판은 또 모두 말아먹어버린 이승호 선수입니다. 모두 선발 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강판을 당했으며 3번의 등판 동안 총 8과 3분의 1이닝 15개의 자책점 기록하며 최악투를 반복한 이승호 선수죠. 6월 30일 두산을 상대로 이때는 홈 경기에서 호투를 하였던 이승호 선수였기에 팀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그러한 성적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6월달 성적이 너무 좋았던 만큼 실망도 그만큼 커진 것이겠죠. 따라서 내일 반등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승호지만 요키시 선수도 결국 무너뜨린 두산의 타격이 이승호 선수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원래 좋았던 커브마저 지금 피안타율이 올라 어느덧 3할 8푼 5리 기록하고 있으며 직구 또한 구사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이 3할이 넘는 피안타를 보여주고 있으니 어디 의존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승호 선수이며 게다가 지금 두산의 강타자들이 좌타자들인 만큼 이승호 선수의 좌타 피안타율이 3할 3푼인 것을 감안한다면 불안감을 없앨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시즌 8개의 피홈런이 모두 우타자에게서 나왔으며 두산의 홈런 타자들은 거의 좌타자라는 점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선발 등판을 하게 된 박치국 선수죠. 박치국 선수는 이번 시즌 26경기 3승 1패, 방어율은 3.19로 31개 이닝 동안 29개의 피안타, 총 11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키움을 상대로는 처음 등판하게 되는 박치국 선수이며 16일 경기에서 9원 등판, 이때 16일 때 9원 등판을 해서 4개의 이닝 동안 17명의 타자를 상대하여 단 1개의 실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죠. 김태형 감독은 89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정도면 상황에 따라서 5이닝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며 그래서 박치국 선수를 선발로 낙점하였다라고 했으며 아무래도 직전 등판에서 긴 이닝을 맡아준 그런 모습에 더 선택지를 좁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박치국 선수는 이 볼넷만 줄인다면 사이드암이지만 여기 구종을 함께 보시면 사이드암이지만 평균 141에 달하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로 분명 메리트가 있으며 우타자에게는 이 박치국 선수의 횡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의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됨에 따라서 현재 우타자의 피안타율이 단 2할 5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박치국 선수가 얼마나 긴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죠. 두산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 대체 선발 자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불펜에서
이 함덕주 선수와 함께 뒷문을 담당하고 있던 박치국 선수인데 결국 이 선택은 여기서 구멍을 메우고 다른 구멍이 생겨버리는 그러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두산의 불펜진이 함덕주 선수를 제외를 하고는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으며 굳이 뽑자면 여기서는 최치선 선수와 최원준, 홍건희 선수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방어율과 피안타 수를 본다면 여전히 믿음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보여지죠. 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호 선수가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고 두산 원정 경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홈에서와 같은 호투를 또다시 기대하기는 기록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렇다면 짧은 이닝에 투수가 교체가 되고 불펜이 많이 기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현과 조상우를 제외를 하고는 하락세에 있는 키움의 불펜이기에 두산의 타격을 생각하면 거기에서도 또 불안감이 생기게 되죠. 두산은 역시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김재원 선수의 활약이 중요해 보이는데 요키시를 잘 공략한 것을 본다면 내일도 기대해볼 만할 것이라 생각이 되며 키움은 지금 러셀의 활약이 분명 팀의 분위기를 바꿔버리면서 타격이 원활해짐에 따라서 타자들이 기량을 보여줄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경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 팀의 타격을 고려를 해봤을 때 다득점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29일에 LG와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정찬원 선수와 백승건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LG의 정찬원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원 선수는 시즌 8경기 선발 등판에서 3.22의 방어율, 4승 1패 기록 중에 있으며 50과 3분의 1이닝 동안 47개의 피안타, 그리고 48개의 탈삼진, 총 18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정찬원 선수는 이 선발 등판이 2주 간격으로 아주 긴 텀을 가져갔던 정찬원 선수죠. 이민호 선수와 교대로 5선발을 맡아주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정찬원 선수가 6월 등판을 포함해 선발 5번 등판 모두 3실점 이하의 피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전 경기에서 이때 SK를 상대로는 퍼펙트에 근접한 완봉승을 기록하면서 선발 투수의 역할을 잘해주는 모습에 5선발로서의 위치를 굳혀놓은 모습이죠. 하지만 직전 로테이션에서는 이민호 선수가 다시 등판하면서 일정 부분 역할 수행을 해주면서 LG는 5선발에서 충분한 휴식기를 가지면서 2주 간격으로 체력을 보강하여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죠. 특히 좌타자 피안타율이 2할 8푼 3리인데 비해 우타자의 피안타율이 2할 1푼으로 아주 낮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는 이 구종별 지표 중에서 슬라이더와 커브가 주무기로 활용되며 이러한 부분에서 우타자를 잘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직전 경기에서 롯데를 상대로는 크게 무너졌던 정찬원 선수지만 이번에는 타격에 침체가 있다고 보여주는 SK를 상대로는 선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어서 상대 SK의 백승건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4경기 중 선발 경기는 2번을 치렀죠. 그리고 0승 2패, 방어율은 7.62로 13개 이닝 동안 18개의 피안타, 그리고 탈삼진은 13개, 총 11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었죠. 시즌 첫 등판을 NC를 상대로 이때는 선발 등판을 하며 3개 이닝 동안 4개의 실점으로 조기 강판당하고 7월 16일 두산전을 선발 등판을 다시 올라와서 4개 이닝 동안 4개의 실점, 또다시 조기 강판을 당하고만 백승건 선수입니다. 이 슬라이더가 위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좌투수라는 강점을 더 극대화시킬 만한 빠른 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선수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평균 구속이 137.5로 직구가 위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으며 던지는 커브와 이 체인지업에도 변화가 눈에 읽혀서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전에서 분명 LG의 타격은 너무나도 매서웠고 SK는 이기는 경기가 안 된다면 불펜에서 추격조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김정빈과 박민호를 활용하지 않고 또다시 추격조를 올린다면 점수차는 다시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경기이며 최근 LG의 오지환부터 이어지는 타선이 매우 매서운 페이스를 보여주는 만큼 SK가 내일의 경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윤성민이 아무래도 추격의 홈런을 치면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최정 또한 많이 죽은 타격감은 아니기에 SK도 아무래도 영봉패를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LG의 마이너스 핸디캡이 가장 좋아 보이며 의외에는 다득점으로의 접근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